다양한 장르의 노래로 가요계에서 승승장구하다 돌연 내격색으로 쓰러져 16년이라는 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가수 방실이가 근황을 전했습니다. 늘 누나의 곁을 지키고 있는 친동생은 방실이가 쓰러졌을 당시를 떠올리면서 6개월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았고 당뇨까지 생겼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지금도 방실이의 병원 근처에서 동태찌개 가게를 운영하며 늘 누나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방실이는 지난 2007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현재까지도 투병 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전신마비까지 온 그녀에게는 인생의 시련이 병만이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생각지도 않았던 결혼을 해야 했고 자신의 삶이 거짓으로 얼룩졌다고 고백하는 등 고난은 거듭됐습니다. 방실이는 어쩌다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된 것인지 그리고 그녀의 상태는 현재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방실이가 본격적으로 가수로 활동한 시기는 1986년 박진숙, 양정희와 함께 국내 유일 여성 트리오 서울 시스터즈를 결성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리더였던 방실이는 1집 트로트곡 첫 차를 발표하고 공식적인 무대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계기로 데뷔 초부터 남성 팬들을 사로잡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라 정상급 가수로 등극하였습니다. 몇 년 뒤 박진숙, 양정희가 결혼 때문에 활동을 중단하자 서울 시스터즈는 공식 해체되었고 방실이는 데뷔 4년 만에 솔로로 전향하였습니다. 중장년층을 겨냥한 방실이의 솔로 데뷔곡이자 방실이의 1집 앨범의 타이틀곡 서울탱고는 탱고 리듬으로 된 가요였다는 점과 그룹 활동 때 갈고 닦은 그녀의 풍부한 가창력을 바탕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80년대 후반 대한민국 가요계를 뜨겁게 달궜던 방실이는 돌연 1994년에 사업가인 김명국과 결혼하고 한동안 잠정 은퇴하였습니다. 김명국은 일본인으로 일본명은 아마키 도시히로였습니다. 그 후 방실이는 2000년에 솔로로 복귀하였고 2002년 11월에 발표한 트로트 뭐야뭐야로 다시 한번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인가요 분야에서 상위권을 석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다시금 전성기를 되찾는가 했지만 2005년 방실이는 갑자기 돌연 자신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악의적인 결혼 기사에서 처음 봤다는 그녀는 서울탱고로 처음 솔로로 활동하던 시기로 소속사와의 마찰과 일본인과의 스캔들 속에서 가수 생명의 위협을 느껴 오로지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방실이의 결혼 발표는 10년간 함께 일했던 소속사와 결별한 직후 전 소속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방실이는 소속사에서 자신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 거짓 기사를 퍼뜨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을 거부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당시 전 소속사 사장은 내게 어렵고 무서운 존재였고 싸울 용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화가 나는 동시에 너희들이 그럴수록 나 혼자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복수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합의하에 거짓 결혼을 하게 됐죠라며 당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결혼식에 온 동료 연예인의 90%는 그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었어요. 홍서범, 조갑경 부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신혼여행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신혼여행을 보내고 있을 저를 생각해 제게 와줬어요.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12년간을 유부녀 아닌 요부녀로 지냈다는 방실이는 12년 동안 이렇게 가슴 아프고 힘들 줄 몰랐고 남편에 대한 질문에 계속 거짓말해야 했던 지난 날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방실이가 가짜 결혼 사실을 밝히게 된 계기도 공개했는데요. 한 라디오에 출연한 방실이는 독도 문제가 나오자 농담조로 가짜 남편이었던 일본인 남편과의 이혼을 언급했고 이 말이 와전돼 결별설, 이혼설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방실이가 이혼설까지 난 마당에 거짓 결혼을 고백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추측했습니다. 방실이는 이 사실을 고백하기 전날 전 소속사 사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사나흘 후 이 소속사 사장이 안타까운 선택을 해서 삶을 마감했고 방실이는 3달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을 울었어요. 내가 당신을 아직 용서도 못했는데 이렇게 떠나면 어떻게 하냐라고 울고 또 울었어요. 전 소속사 사장은 방실이 때문이 아니라 사업 등 고민이 많아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다는 후문입니다. 그 뒤 활발히 활동하던 도중 방실이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모두를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2007년 당시 고작 44세에 불과했던 방실이가 뇌경색 투병을 하자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전신마비까지 겪었던 방실이는 꾸준한 재활치료 덕분에 신체 대부분의 기능이 회복되었다고 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의 투병 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방실이는 뇌경색 투병 중인 근황을 전했습니다. 방실이의 병원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방실이의 친동생은 누나의 간호를 하고 있다며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은 방실이의 현재 상태에 대해 더 나빠지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 망막에 실핏줄이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강화에 있는 병원 갔더니 큰 병원 가라고 했어요. 걷는 건 여전히 안 돼요. 이번 6월이 쓰러진 지만 16년째예요라고 밝혔습니다. 친동생 그리고 방실이의 절친 이동준과 그의 아들은 방실이를 만나러 병원을 찾았고 방실이는 반가운 얼굴들을 보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동준은 그간 자선 행사를 통해 방실이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이동준은 예전에 미사리에서 카페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출연료를 주려고 하면 안 받고 갔어요. 의리 있어요 라고 당시를 기억했습니다. 방실이는 뇌경색 전 활발히 활동하던 시절의 사진을 보며 과거를 추억했습니다. 방실이는 1년 지나면 다시 저렇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길고 힘들더라고요.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 차렸어요. 움직일 때마다 날붙이로 찌르듯 아팠는데 그게 지나가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이동준은 그때만 해도 5년 안에는 정상으로 돌아오겠다, 곧 노래하겠다 했는데 그게 16년이 될 줄은 몰랐어요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편승엽도 방실이를 찾아왔습니다. 방실이는 건강한 게 미안하다라는 그에게 방송 안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안타까웠어. 다른 사람들의 많은 오해로 내가 나쁜 놈이 돼서 속상했어. 내가 이제 다 잊고 방송하니까 너무 좋다라며 반가움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실이가 태어나서부터 너무 행복해서 아픈 걸로 빨리 벌받았나 봐 라고 하자 편승엽은 저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선배들이 10년, 20년 고생해도 안 뜨는데 나는 얼마 되지 않아 떴어요. 그 다음에 우여곡절이 많이 생기는데 내가 짧은 시간에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되돌려주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라며 위로했습니다. 양하영도 방실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방실이는 더 잘해줘야 했어. 아프고 나니 전혀 연락을 못했어. 말할 수 없으니까 안부도 못 물었어 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에 양하영은 언니 정말 애썼어. 언니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면회가 돼서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라고 반가워했습니다. 방실이는 쓰러지면서도 말도 안 된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었죠. 인정을 못했어요. 너무 아프니까 이대로 삶을 끝내고 싶었어요. 어떻게 내가 16년째 이러고 있어요 라고 토로했습니다. 방실이는 지극히 간병해주는 동생에게 늘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방실이는 얘네 부부가 힘들었어요. 동생 아내가 조그맣잖아요. 그래도 나를 들고 간병했어요. 동생이 없으면 안 돼요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는 방실이가 투병 중일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방실이는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방실이는 돌아가셨다는 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엄마도 더 살 수 있었는데 놀라서 더 빨리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저는 불효자예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이 호전되어 보이는 방실이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보고 싶은 이들도 쉽게 보지 못하며 지냈던 나날들을 뒤로하고 다시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아 더욱 건강해진 모습으로 볼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